청년 몫으로 서대문 갑에서 지금 경선이 예고돼 있는데요. 김규현 후보 여러 가지로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변호사지요. 검사 출신이고요. 김규현 후보를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규현입니다. 그래요. 저희 김용민 브리핑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 권지용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 북부지검 검사, 그리고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이제 올려놓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자, 이 현역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곳이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후보 공모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규현 후보께서 최종 후보가 되셨습니다. 김규현 후보님, 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우선은 민주당과의 인연은 제가 예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 창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회사 망해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된 정책을 제가 바꾸기도 했고요. 연을 맺어갖고 민주당에서 좀 성장을 계속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법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로스쿨 해갖고 검사까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원래 이제 사업하셨다가 이제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 정책 때문에 제가 망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입법으로 정책을 이제 바꿔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법을 좀 배우고 이제 하다가 로스쿨 검사까지 된 건데. 네네. 가서도 뭐 이제 민주당 출신이라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유 없이 막 좀 싸늘하게 보는 사람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소신대로 거기서 뭐 내부망에 뭐 수사권 내려놓자 막 이런 글도 쓰다가 이제 찍혔고, 검찰 내에서 이제 할 말 하시는 그런 구성원이었다, 이 말씀이군요. 예, 이제 실제로는 제가 좀 일은 잘했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이름 나오는 분들 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제가 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래요? 상관이었으니까. 네. 근데 막 그분들도 제가 일하는 걸 보고 너무 잘하니까 한번 우리 라인으로 한번 데려와 보자고 제가 제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인지 좀 실명을 얘기하실 수가? 그러니까 차차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적폐로 꼽을 수 있는 또 윤석열 라인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도 함께 일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뭐 저는 워낙에 꼼꼼하였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물급들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예, 이제 좀 한 중간 정도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수사권 내려놓자 이렇게 글 쓰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아웃됐죠. 네, 그래요. 사업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업 망한 것도 몰랐고요. 저부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제 그 정규 코스를 밟아서 검사가 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업을 했었고 사업이 망했고, 왜 사업이 망했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되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하면 정말 치를 떱니다. 우리 그 김규현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맨날 이제 민주당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제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디올백, 자기 뭐 측근들 현역 공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보고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통령도 막 안 만나겠다 그래요. 그러놓고 막 한동훈 위원장 선거판이 되니까 막 또 토론하재. 아니 정책 민생 이야기 찾자고 할 때는 범죄자라면서 안 만나더니 이제 뭐 자기네들 이용하려고 할 때는 또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재판받는 자기 쪽 검사를 막 승진시키고,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자기 편한테는 무죄 추정이고 남의 편은 유죄 추정이고,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저는 무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박대령 건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학을 뗐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질 때 저도 이제 해병대 1043기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세요? 최상병 사건 터지자마자 이제, 그리고 이제 수사 외압 사건하고 박대령님 갑자기 고초를 겪으시면서 초창기부터 저는 이거에 관여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님하고도 연을 맺게 됐고, 그때 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정권을 가장 잘 아는 청년 검사 김규현이 국회에 입성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맞서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부터 다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입법과 정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하려면 일단 단일 대우를 갖추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당 지도부 이렇게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잘 갖춰서 하나 돼가지고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개혁 추진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검사 입장에서. 예. 지금까지는 검찰을 자꾸 뭘 못하게 하는데 치중했잖아요. 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검찰 권력을 못하게 하는 데서만이 아니고 아예 안 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수사를 안 하는. 그렇죠. 수사를 안 하지. 어떤 사람의 경우는. 김건희 수사 예. 2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검찰이 손 놔버리는 방법이었거든요. 네네. 특검에도 막 방탄해버리고. 근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럴수록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네. 우리 당 정의로운 검사 출신 후보자들도 많고 이분들이랑 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뭐 법률가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검사 출신들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당을 나간 금태섭, 조응천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김회재 그리고 주철현 그리고 소병철 이런 분들 또 저기 누굽니까 원주의 그 양반 누구야 송기헌 이런 분들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러 국회에 왔나 아니면 진짜 뭐 개혁하려고 국회에 왔나 이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신 선배들의 이런 민주당에서의 정치를.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직책에 계시다가 이제 나온 분들 같아요. 저하고 연은 없는데. 네네. 근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고위직에 계신 분들 특정해서 말하는 거 아닌데 고위직에 계신 분들 보면은 약간 그냥 뭐 정치 성향이나 자기 소신이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고향이 저쪽이면 저쪽 당을 하고 이쪽이면 이쪽 당으로 오고 네, 막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검사에 있다가 일로 온 게 아니고 민주당에 있다가 검사가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당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MB 정권 때. 민주당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검사가 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느 이제 의원실에 계셨는지. 13년, 14년째 김광진 의원이라고. 아, 김광진 의원. 예. 그게 이제 제가 사업을 망하고 백수를 하고 있을 때 그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님 다룬 그 영화를 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다 이러면 망했습니다. 했더니 뭐 그래? 어느 정부 정책이냐? 이명박 정권이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좀 이건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거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그 법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요거 소원 이뤘으니까 이제 저 로스쿨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로 가시게 된 거다 이런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규현 후보님의 그 근본이 이제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선명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민주진영 커뮤니티를 보면 말이죠. 법무법인 그 평안 소속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그 유동규를 변호하는 곳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 변호사가 안대희 전 대법관? 설립자가 안대희 대법관. 설립자군요. 그분이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도 뭐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무법인 평안 출신인데 이 민주당과 색깔이 맞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경선 진행하면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후보자님들 대기실에서 모여 있는데 후보자님이 이거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잘 설명드렸고 풀었습니다. 이제 보면 제 소속된 로펌의 변호사님들이 수십 명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직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냥 보통 회사랑 똑같아요. 여기 여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부서도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소속이 그럴 뿐이지 뭐 실제로 그 법무법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 사실 저도 옆에 변호사님 무슨 사건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유동규 뭐 하신다는 것도 저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사실 저희 로펌 변호사 직원분들 지금 열혈 민주당 지지자 권리당원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오늘 오디션 보고 또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법무법인 평안은 뭐 유동규를 변호하긴 하지만 또 저 설립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 개개 변호사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적 지향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김앤장, 광장 뭐 이런 큰 법무법인도 똑같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있다가 뭐 민주당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국민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자기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어쨌든 뭐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할 때 뭐 평안의 어떤 뭐 지향이나 뭐 이념을 따른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저쪽 편 분들과는 뭐 말하자면은 뭐 정서적으로 통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가 말이죠. 지금 보니까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이분은 지금 우상호 의원이 밀고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뭐 약간 좀 그동안 비명 쪽에서 본인은 뭐 비명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럼 색채가 그다지 그 당원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권지웅 후보에 비해서 김규현 후보 나의 강점을 얘기한다면. 일단 우상호 의원님은 저는 중립을 지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권지웅 후보님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일단 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분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훌륭하십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강점은 다른 노선을 좀 걸어왔어요. 이제 보면은 어떤 정책을 방향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성안해가지고 관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을 추구해서 진짜 실력이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여당 이기려면 그들보다 실력이 훨씬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갈고 닦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계법인, 창업, 보좌관, 검사, 변호사 이런 거를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당이나 뭐 정부 이런 부분에 맞서서 실제 실력이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총선의 그 경선 과정을 쭉 보셨겠지만은 이게 수박이 낙엽이 되는 지금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규현 후보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당원들을 노엽게 하는 수박 정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대선 무렵에 부산에서 제가 서울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 이틀 차이로 이게 서울에서 투표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갖고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분을 위해서. 네. 그리고 뭐 그냥 뭐 구차하게 이렇게 막 길게 말할 거 없잖아요. 해병은 말이 없습니다. 기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초심 지키겠습니다. 같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노렸다 이거. 노렸다. 검찰에서 노렸다 이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결될 거다. 혹은 뭐 이런 걸 딱 그런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딱 던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분들 좋다고 또 호응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략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음모가 작동을 했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큰 그림을 검찰에 이런 걸 못 보고 보지 못한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참 당이 미래가 어둡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 시민들의 스트레스도 정말 크게 달했던 거예요. 그런 점을 좀 헤아리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자, 서대문갑 청년 전략 지역 출마자로 나선 우리 김규현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은 밤에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규현 후보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짧은 인터뷰만으로 이번에 그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수박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하간 참 지금 당원들의 어떤 분노, 그러니까 수박 정치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점만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